당신의 주변에는 항상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배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뒤통수를 치는 사람과 진정한 친구를 구별하는 것은 중요한 기술입니다. 뒤통수를 치는 사람과 진정한 친구를 구별하는 것은 생존 기술과도 같습니다. 그것은 마치 생존 게임의 첫 번째 레벨처럼 당신의 미래와 행복을 위협하는 위험한 상황에서 살아남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할지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 게임에서 당신의 주위에는 가장 충실한 동료와 당신을 배신키려는 적들이 함께 둥지를 틀고 있습니다. 그들을 판별하는 것은 종종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뒤통수를 치는 자와 진정한 친구를 구별하는 능력은 당신을 더 나은 길로 안내할 것입니다. 뒤통수를 치는 사람과 진정한 친구를 구별하기 위한 14가지 핵심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당신이 더 나은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첫째는 나의 사생활을 너무 많이 말하지 마세요. 10년을 넘게 친하게 지냈던 사람과도 정말 사소한 문제로 사이가 틀어지거나 배신을 당하는 경우도 아주 흔합니다. 특히나 내 모든 비밀들과 사생활들을 다 털어놓은 상대가 배신을 한다면 그 비밀들이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믿고 의지하는 사이라도 내 사생활을 전부 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둘째는 누군가가 과거에 당신을 배신했다면 그들이 미래에도 같은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보다는 내가 가진 것들을 보고 다가오는 사람은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나와 가까이 지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사람들은 내가 힘들어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든 나를 이용해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내가 가진 것들이 그들에게 필요하지 않게 되거나 내가 가지고 있던 돈이나 능력들이 사라지면 언제든 나를 떠날 사람들입니다. 이렇듯 나를 이용만 하려는 사람은 서서히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셋째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는 사람을 가까이 두세요. 오지랖이 많은 사람을 가까이 두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은 인생을 사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게 된다.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개 타인에 대해 공감력이 좋습니다. 만약 내가 어떤 모임에 참석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거기에서 적응을 못하고 쭈뼛쭈뼛하고 있는데 누군가 다가와 불편하진 않으세요? 라고 말을 걸어준다면 자연히 그 사람에게 호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이득이 될 사람 같지 않으면 굳이 말을 걸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렇듯 타인에 공감하고 관심을 가져준다는 것은 내가 가진 것보다 나라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곁에 두기에 괜찮은 사람입니다. 넷째는 진짜 관심을 가지는 사람과 관심을 가지는 척하는 사람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친절하게 다가왔지만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에 손해를 안 보려 하는 사람들은 배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그마한 이익이나 선해에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사람이 나 때문에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면 바로 태도가 돌변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신에게 관심 있는 척 당신을 이용하려고 접근했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입니다. 시간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공감력이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남에 대한 배려심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평소에도 기다려 본 적 없고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다 한번 늦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습관적으로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경우에 그냥 넘어가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는 너무 많이 친구에게 지적하는 사람을 피해야 합니다. 친구에게 자주 충고를 하지 않고 그들이 스스로 배우도록 돕는 것이 좋다. 참된 친구는 서로를 돕는 존재이므로 서로 돕고 격려하고 인도해 주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그만두는 것이 옳다. 너무 자주 충고를 하면 상대방을 짜증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로 함께 수행하면서 부족한 점을 서로 채워주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모든 면에서 다 같을 수는 없다. 서로 다른 방법으로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때문이다. 친구에게 강요하지 말고 서로 말이 아닌 마음으로 소통하며 대화해야 한다. 일곱 번째는 만약에
내가 잘못된 행동으로 나간다면 쓴소리를 해줄 수 있는 친구가 좋은 친구입니다. 내가 만약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아첨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들은 나라는 사람보다 내가 가진 것들을 더 중요시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신이 잘못된 길을 가던 말던 자기에게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보다는 그저 아직 이 사람에게 얻을 것들이 있으니 비위를 맞춰주자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쓴소리를 해주는 친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8번째는 친구란 서로를 위해 뒷받침을 해주는 존재이며 고난이 올 때 서로에게 힘이 되어줘야 한다. 서로를 의지하면서 서로에게 격려를 주며 가능한 것을 이루어가며 나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과 함께 세상을 나아가는 것이다. 저는 여기서 진정한 친구란 나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이며 진심으로 대하는 마음이 느껴지는지가 진정한 친구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나를 대해주는 사람,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은 정말 나라는 사람을 애정해서 그런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나라는 사람 자체보다는 내가 가진 것들,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내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약속을 지키고 당신을 신뢰합니다. 이런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을 찾아서 관계를 쌓으세요.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세요. 당신의 느낌과 감정을 무시하지 마세요. 자신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세요. 9번째는 불균형한 관계를 확인하세요. 한쪽에서만 노력하고 희생하는 관계는 지양하세요. 관계는 상호적인 지원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경청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는데 효과가 좋습니다. 델 카네기에게 이런 일화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나는 잠자코 듣기만 하면서 상대방에게 말을 많이 하도록 했을 뿐인데도 그는 나를 말재주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주의력을 집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어떠한 찬사도 이만한 효과는 없다. 아무것도 안 하고 들어주는데 이렇게 효과가 좋은 것은 또 없을 것입니다. 그냥 얘기를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에 대한 관심을 표현해주는 수단이 됩니다. 이것을 반대로 해석하면 내 얘기를 잘 들어주지 않고 자꾸 내 말을 끊으면서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들은 나에게는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무언가 말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에게 관심을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를 토대로 앞으로 배신할 사람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10번째는 상대방이 변하고 성장해서 더 이상 나와 같은 사람은 만나고 싶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자주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 행동을 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무조건 나를 떠나는 사람들을 비난하기 전에 내 행동에 문제가 있진 않았는지 돌아보는 것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떠나버린 상대를 굳이 붙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떠난 상대를 이해하고 내가 더 성장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가장 좋은 방향입니다. 11번째는 사소한 것에도 주의를 기울이세요. 때로는 사소한 행동과 언어 선택도 진정한 성향을 보여줍니다. 사람의 생각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보통 확 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점점 변화하려는 마음이 내재되어 있다가 어느 날 문득 깨닫는 것이죠. 사람의 성격은 잘 변하지 않을지언정 생각이 변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입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대하다가 어느 날 문득 당신이라는 사람과 멀어져야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들은 서서히 변한 것인데 그것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뭐야? 이 사람 갑자기 변했네 하고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기대를 가지세요. 너무 높은 기대를 갖지 말고 사람들에게 합리적인 기대를 부여하세요. 12번째는 진정한 친구란 나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과 함께하며 내가 진짜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존재이다. 좋은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이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한다. 친구 사이에서는 서로 간곡하게 선을 권하고 형제 사이에서는 항상 화목해야 한다. 진심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노력하며 서로 이해하고 즐겁게 지내면서 서로의 성장을 돕는 것이 중요하다. 친구의 장점만을 보고 무조건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점도 지적하며 성실한 조언을 해줘야 한다. 너무 착하게만 살면 안 됩니다. 뭔가 불편한 느낌이 있다면
똑같이 되갚아주거나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인상을 심어주면 뒤통수를 맞을 일은 줄어듭니다. 하지만 철면피의 악한 인간들을 이기는 것은 힘듭니다. 이긴다 하더라도 내 체력을 많이 갉아먹습니다. 빨리 벗어나는 것이 어쩌면 가장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이 느껴지는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보통 확 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점점 변화하려는 마음이 내재되어 있다가 어느 날 문득 깨닫는 것이지요. 사람의 성격은 잘 변하지 않을지언정 생각이 변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입니다. 뭐든 단편적으로만 생각하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더 강화된 직감과 현명한 판단을 갖고 신뢰할 만한 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보호의 도구를 통해 당신은 미래의 모든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안심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신뢰의 비밀을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판단력과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유용한 팁과 독특한 이야기를 기대하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함께 계속해서 성장하고 배우며 공감과 구독은 이어 정의 일부입니다. 감사합니다. 심리탐정이었습니다. 당신의 주변에는 항상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배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뒤통수를 치는 사람과 진정한 친구를 구별하는 것은 중요한 기술입니다. 당신의 주변에는 항상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배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주변에는 항상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배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주변에는 항상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배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주변에는 항상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배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뒤통수를 치는 사람과 진정한 친구를 구별하는 것은 중요한 기술입니다. 뒤통수를 치는 사람과 진정한 친구를 구별하는 것은 생존 기술과도 같습니다. 그것은 마치 생존 게임의 첫 번째 레벨처럼 당신의 미래와 행복을 위협하는 위험한 상황에서 살아남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할지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 게임에서 당신의 주위에는 가장 충실한 동료와 당신을 배신키려는 적들이 함께 둥지를 틀고 있습니다. 그들을 판별하는 것은 종종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뒤통수를 치는 자와 진정한 친구를 구별하는 능력은 당신을 더 나은 길로 안내할 것입니다. 뒤통수를 치는 사람과 진정한 친구를 구별하기 위한 14가지 핵심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당신이 더 나은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첫째는 나의 사생활을 너무 많이 말하지 마세요. 10년을 넘게 친하게 지냈던 사람과도 정말 사소한 문제로 사이가 틀어지거나 배신을 당하는 경우도 아주 흔합니다. 특히나 내 모든 비밀들과 사생활들을 다 털어놓은 상대가 배신을 한다면 그 비밀들이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믿고 의지하는 사이라도 내 사생활을 전부 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둘째는 누군가가 과거에 당신을 배신했다면 그들이 미래에도 같은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보다는 내가 가진 것들을 보고 다가오는 사람은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나와 가까이 지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사람들은 내가 힘들어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든 나를 이용해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내가 가진 것들이 그들에게 필요하지 않게 되거나 내가 가지고 있던 돈이나 능력들이 사라지면 언제든 나를 떠날 사람들입니다. 이렇듯 나를 이용만 하려는 사람은 서서히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셋째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는 사람을 가까이 두세요. 오지랖이 많은 사람을 가까이 두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은 인생을 사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게 된다.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개 타인에 대해 공감력이 좋습니다. 만약 내가 어떤 모임에 참석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거기에서 적응을 못하고 쭈뼛쭈뼛하고 있는데 누군가 다가와 불편하진 않으세요? 라고 말을 걸어준다면 자연히 그 사람에게 호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이득이 될 사람 같지 않으면 굳이 말을 걸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렇듯 타인에 공감하고 관심을 가져준다는 것은 내가 가진 것보다
나라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곁에 두기에 괜찮은 사람입니다. 넷째는 진짜 관심을 가지는 사람과 관심을 가지는 척하는 사람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친절하게 다가왔지만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에 손해를 안 보려 하는 사람들은 배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그마한 이익이나 선해에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사람이 나 때문에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면 바로 태도가 돌변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신에게 관심 있는 척 당신을 이용하려고 접근했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입니다. 시간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공감력이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남에 대한 배려심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평소에도 기다려 본 적 없고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다 한번 늦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습관적으로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경우에 그냥 넘어가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는 너무 많이 친구에게 지적하는 사람을 피해야 합니다. 친구에게 자주 충고를 하지 않고 그들이 스스로 배우도록 돕는 것이 좋다. 참된 친구는 서로를 돕는 존재이므로 서로 돕고 격려하고 인도해 주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그만두는 것이 옳다. 너무 자주 충고를 하면 상대방을 짜증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로 함께 수행하면서 부족한 점을 서로 채워주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모든 면에서 다 같을 수는 없다. 서로 다른 방법으로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때문이다. 친구에게 강요하지 말고 서로 말이 아닌 마음으로 소통하며 대화해야 한다. 일곱 번째는 만약에 내가 잘못된 행동으로 나간다면 쓴소리를 해줄 수 있는 친구가 좋은 친구입니다. 내가 만약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아첨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들은 나라는 사람보다 내가 가진 것들을 더 중요시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신이 잘못된 길을 가던 말던 자기에게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보다는 그저 아직 이 사람에게 얻을 것들이 있으니 비위를 맞춰주자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쓴소리를 해주는 친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덟 번째는 친구란 서로를 위해 뒷받침을 해주는 존재이며 고난이 올 때 서로에게 힘이 되어줘야 한다. 서로를 의지하면서 서로에게 격려를 주며 가능한 것을 이루어가며 나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과 함께 세상을 나아가는 것이다. 저는 여기서 진정한 친구란 나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이며 진심으로 대하는 마음이 느껴지는지가 진정한 친구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나를 대해주는 사람,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은 정말 나라는 사람을 애정해서 그런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나라는 사람 자체보다는 내가 가진 것들,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내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약속을 지키고 당신을 신뢰합니다. 이런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을 찾아서 관계를 쌓으세요.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세요. 당신의 느낌과 감정을 무시하지 마세요. 자신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세요. 아홉 번째는 불균형한 관계를 확인하세요. 한쪽에서만 노력하고 희생하는 관계는 지양하세요. 관계는 상호적인 지원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경청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는데 효과가 좋습니다. 델 카네기에게 이런 일화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나는 잠자코 듣기만 하면서 상대방에게 말을 많이 하도록 했을 뿐인데도 그는 나를 말재주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주의력을 집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어떠한 찬사도 이만한 효과는 없다. 아무것도 안 하고 들어주는데 이렇게 효과가 좋은 것은 또 없을 것입니다. 그냥 얘기를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에 대한 관심을 표현해주는 수단이 됩니다. 이것을 반대로 해석하면 내 얘기를 잘 들어주지 않고 자꾸 내 말을 끊으면서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들은 나에게는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무언가 말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에게 관심을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를 토대로 앞으로 배신할 사람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열 번째는 상대방이 변하고 성장해서 더 이상 나와 같은 사람은 만나고 싶어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자주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 행동을 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무조건 나를 떠나는 사람들을 비난하기 전에 내 행동에 문제가 있진 않았는지 돌아보는 것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떠나버린 상대를 굳이 붙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떠난 상대를 이해하고 내가 더 성장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가장 좋은 방향입니다. 11번째는 사소한 것에도 주의를 기울이세요. 때로는 사소한 행동과 언어 선택도 진정한 성향을 보여줍니다. 사람의 생각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보통 확 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점점 변화하려는 마음이 내재되어 있다가 어느 날 문득 깨닫는 것이죠. 사람의 성격은 잘 변하지 않을지언정 생각이 변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입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대하다가 어느 날 문득 당신이라는 사람과 멀어져야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들은 서서히 변한 것인데 그것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뭐야? 이 사람 갑자기 변했네 하고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기대를 가지세요. 너무 높은 기대를 갖지 말고 사람들에게 합리적인 기대를 부여하세요. 12번째는 진정한 친구란 나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과 함께하며 내가 진짜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존재이다. 좋은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이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한다. 친구 사이에서는 서로 간곡하게 선을 권하고 형제 사이에서는 항상 화목해야 한다. 진심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노력하며 서로 이해하고 즐겁게 지내면서 서로의 성장을 돕는 것이 중요하다. 친구의 장점만을 보고 무조건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점도 지적하며 성실한 조언을 해줘야 한다. 너무 착하게만 살면 안 됩니다. 뭔가 불편한 느낌이 있다면 똑같이 되갚아주거나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인상을 심어주면 뒤통수를 맞을 일은 줄어듭니다. 하지만 철면피해 악한 인간들을 이기는 것은 힘듭니다. 이긴다 하더라도 내 체력을 많이 갉아먹습니다. 빨리 벗어나는 것이 어쩌면 가장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이 느껴지는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보통 확 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점점 변화하려는 마음이 내재되어 있다가 어느 날 문득 깨닫는 것이지요. 사람의 성격은 잘 변하지 않을지언정 생각이 변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입니다. 뭐든 단편적으로만 생각하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더 강화된 직감과 현명한 판단을 갖고 신뢰할 만한 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보호의 도구를 통해 당신은 미래의 모든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안심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신뢰의 비밀을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판단력과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유용한 팁과 독특한 이야기를 기대하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함께 계속해서 성장하고 배우며 공감과 구독은 이어 정의 일부입니다. 감사합니다. 심리탐정이었습니다. 뒤통수를 치는 사람과 진정한 친구를 구별하는 것은 중요한 기술입니다. 뒤통수를 치는 사람과 진정한 친구를 구별하는 것은 생존 기술과도 같습니다. 그것은 마치 생존 게임의 첫 번째 레벨처럼 당신의 미래와 행복을 위협하는 위험한 상황에서 살아남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할지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 게임에서 당신의 주위에는 가장 충실한 동료와 당신을 배신키려는 적들이 함께 둥지를 틀고 있습니다. 그들을 판별하는 것은 종종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뒤통수를 치는 자와 진정한 친구를 구별하는 능력은 당신을 더 나은 길로 안내할 것입니다. 뒤통수를 치는 사람과 진정한 친구를 구별하기 위한 14가지 핵심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당신이 더 나은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첫째는 나의 사생활을 너무 많이 말하지 마세요. 10년을 넘게 친하게 지냈던 사람과도 정말 사소한 문제로 사이가 틀어지거나 배신을 당하는 경우도 아주 흔합니다. 특히나 내 모든 비밀들과 사생활들을 다 털어놓은 상대가 배신을 한다면 그 비밀들이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믿고 의지하는 사이라도 내 사생활을 전부 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둘째는 누군가가 과거에 당신을 배신했다면 그들이 미래에도 같은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보다는
내가 가진 것들을 보고 다가오는 사람은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나와 가까이 지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사람들은 내가 힘들어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든 나를 이용해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내가 가진 것들이 그들에게 필요하지 않게 되거나 내가 가지고 있던 돈이나 능력들이 사라지면 언제든 나를 떠날 사람들입니다. 이렇듯 나를 이용만 하려는 사람은 서서히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셋째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는 사람을 가까이 두세요. 오지랖이 많은 사람을 가까이 두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은 인생을 사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게 된다.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개 타인에 대해 공감력이 좋습니다. 만약 내가 어떤 모임에 참석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거기에서 적응을 못하고 쭈뼛쭈뼛하고 있는데 누군가 다가와 불편하진 않으세요? 라고 말을 걸어준다면 자연히 그 사람에게 호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이득이 될 사람 같지 않으면 굳이 말을 걸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렇듯 타인에 공감하고 관심을 가져준다는 것은 내가 가진 것보다 나라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곁에 두기에 괜찮은 사람입니다. 넷째는 진짜 관심을 가지는 사람과 관심을 가지는 척하는 사람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친절하게 다가왔지만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에 손해를 안 보려 하는 사람들은 배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그마한 이익이나 선해에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사람이 나 때문에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면 바로 태도가 돌변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신에게 관심 있는 척 당신을 이용하려고 접근했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입니다. 시간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공감력이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남에 대한 배려심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평소에도 기다려 본 적 없고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다 한번 늦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습관적으로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경우에 그냥 넘어가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는 너무 많이 친구에게 지적하는 사람을 피해야 합니다. 친구에게 자주 충고를 하지 않고 그들이 스스로 배우도록 돕는 것이 좋다. 참된 친구는 서로를 돕는 존재이므로 서로 돕고 격려하고 인도해 주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그만두는 것이 옳다. 너무 자주 충고를 하면 상대방을 짜증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로 함께 수행하면서 부족한 점을 서로 채워주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모든 면에서 다 같을 수는 없다. 서로 다른 방법으로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때문이다. 친구에게 강요하지 말고 서로 말이 아닌 마음으로 소통하며 대화해야 한다. 일곱 번째는 만약에 내가 잘못된 행동으로 나간다면 쓴소리를 해줄 수 있는 친구가 좋은 친구입니다. 내가 만약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아첨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들은 나라는 사람보다 내가 가진 것들을 더 중요시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신이 잘못된 길을 가던 말던 자기에게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보다는 그저 아직 이 사람에게 얻을 것들이 있으니 비위를 맞춰주자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쓴소리를 해주는 친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덟 번째는 친구란 서로를 위해 뒷받침을 해주는 존재이며 고난이 올 때 서로에게 힘이 되어줘야 한다. 서로를 의지하면서 서로에게 격려를 주며 가능한 것을 이루어가며 나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과 함께 세상을 나아가는 것이다. 저는 여기서 진정한 친구란 나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이며 진심으로 대하는 마음이 느껴지는지가 진정한 친구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나를 대해주는 사람,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은 정말 나라는 사람을 애정해서 그런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나라는 사람 자체보다는 내가 가진 것들,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내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약속을 지키고 당신을 신뢰합니다. 이런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을 찾아서 관계를 쌓으세요.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세요. 당신의 느낌과 감정을 무시하지 마세요. 자신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세요. 아홉 번째는 불균형한 관계를 확인하세요. 한쪽에서만 노력하고 희생하는 관계는 지양하세요. 관계는 상호적인 지원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경청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는데 효과가 좋습니다. 델 카네기에게 이런 일화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나는 잠자코 듣기만 하면서 상대방에게 말을 많이 하도록 했을 뿐인데도 그는 나를 말재주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주의력을 집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어떠한 찬사도 이만한 효과는 없다. 아무것도 안 하고 들어주는데 이렇게 효과가 좋은 것은 또 없을 것입니다. 그냥 얘기를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에 대한 관심을 표현해주는 수단이 됩니다. 이것을 반대로 해석하면 내 얘기를 잘 들어주지 않고 자꾸 내 말을 끊으면서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들은 나에게는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무언가 말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에게 관심을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를 토대로 앞으로 배신할 사람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10번째는 상대방이 변하고 성장해서 더 이상 나와 같은 사람은 만나고 싶어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자주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 행동을 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무조건 나를 떠나는 사람들을 비난하기 전에 내 행동에 문제가 있진 않았는지 돌아보는 것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떠나버린 상대를 굳이 붙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떠난 상대를 이해하고 내가 더 성장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가장 좋은 방향입니다. 11번째는 사소한 것에도 주의를 기울이세요. 때로는 사소한 행동과 언어 선택도 진정한 성향을 보여줍니다. 사람의 생각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보통 확 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점점 변화하려는 마음이 내재되어 있다가 어느 날 문득 깨닫는 것이죠. 사람의 성격은 잘 변하지 않을지언정 생각이 변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입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대하다가 어느 날 문득 당신이라는 사람과 멀어져야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들은 서서히 변한 것인데 그것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뭐야? 이 사람 갑자기 변했네 하고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기대를 가지세요. 너무 높은 기대를 갖지 말고 사람들에게 합리적인 기대를 부여하세요. 12번째는 진정한 친구란 나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과 함께하며 내가 진짜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존재이다. 좋은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이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한다. 친구 사이에서는 서로 간곡하게 선을 권하고 형제 사이에서는 항상 화목해야 한다. 진심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노력하며 서로 이해하고 즐겁게 지내면서 서로의 성장을 돕는 것이 중요하다. 친구의 장점만을 보고 무조건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점도 지적하며 성실한 조언을 해줘야 한다. 너무 착하게만 살면 안 됩니다. 뭔가 불편한 느낌이 있다면 똑같이 되갚아주거나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인상을 심어주면 뒤통수를 맞을 일은 줄어듭니다. 하지만 철면피해 악한 인간들을 이기는 것은 힘듭니다. 이긴다 하더라도 내 체력을 많이 갉아먹습니다. 빨리 벗어나는 것이 어쩌면 가장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이 느껴지는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보통 확 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점점 변화하려는 마음이 내재되어 있다가 어느 날 문득 깨닫는 것이지요. 사람의 성격은 잘 변하지 않을지언정 생각이 변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입니다. 뭐든 단편적으로만 생각하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더 강화된 직감과 현명한 판단을 갖고 신뢰할 만한 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보호의 도구를 통해 당신은 미래의 모든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안심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신뢰의 비밀을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판단력과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유용한 팁과 독특한 이야기를 기대하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함께 계속해서 성장하고 배우며 공감과 구독은 이어 정의 일부입니다. 감사합니다. 심리탐정이었습니다. 뒤통수를 치는 사람과 진정한 친구를 구별하는 것은 중요한 기술입니다. 뒤통수를 치는 사람과 진정한 친구를 구별하는 것은 생존 기술과도 같습니다. 그것은 마치 생존 게임의 첫 번째 레벨처럼 당신의 미래와 행복을 위협하는 위험한 상황에서 살아남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할지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 게임에서 당신의 주위에는 가장 충실한 동료와 당신을 배신키려는 적들이 함께 둥지를 틀고 있습니다. 그들을 판별하는 것은 종종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뒤통수를 치는 자와 진정한 친구를 구별하는 능력은 당신을 더 나은 길로 안내할 것입니다. 뒤통수를 치는 사람과 진정한 친구를 구별하기 위한 14가지 핵심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당신이 더 나은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첫째는 나의 사생활을 너무 많이 말하지 마세요. 10년을 넘게 친하게 지냈던 사람과도 정말 사소한 문제로 사이가 틀어지거나 배신을 당하는 경우도 아주 흔합니다. 특히나 내 모든 비밀들과 사생활들을 다 털어놓은 상대가 배신을 한다면 그 비밀들이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믿고 의지하는 사이라도 내 사생활을 전부 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둘째는 누군가가 과거에 당신을 배신했다면 그들이 미래에도 같은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보다는 내가 가진 것들을 보고 다가오는 사람은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나와 가까이 지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사람들은 내가 힘들어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든 나를 이용해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내가 가진 것들이 그들에게 필요하지 않게 되거나 내가 가지고 있던 돈이나 능력들이 사라지면 언제든 나를 떠날 사람들입니다. 이렇듯 나를 이용만 하려는 사람은 서서히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셋째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는 사람을 가까이 두세요. 오지랖이 많은 사람을 가까이 두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은 인생을 사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게 된다.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개 타인에 대해 공감력이 좋습니다. 만약 내가 어떤 모임에 참석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거기에서 적응을 못하고 쭈뼛쭈뼛하고 있는데 누군가 다가와 불편하진 않으세요? 라고 말을 걸어준다면 자연히 그 사람에게 호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이득이 될 사람 같지 않으면 굳이 말을 걸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렇듯 타인에 공감하고 관심을 가져준다는 것은 내가 가진 것보다 나라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곁에 두기에 괜찮은 사람입니다. 넷째는 진짜 관심을 가지는 사람과 관심을 가지는 척하는 사람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친절하게 다가왔지만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에 손해를 안 보려 하는 사람들은 배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그마한 이익이나 선해에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사람이 나 때문에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면 바로 태도가 돌변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신에게 관심 있는 척 당신을 이용하려고 접근했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입니다. 시간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공감력이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남에 대한 배려심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평소에도 기다려 본 적 없고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다 한번 늦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습관적으로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경우에 그냥 넘어가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는 너무 많이 친구에게 지적하는 사람을 피해야 합니다. 친구에게 자주 충고를 하지 않고 그들이 스스로 배우도록 돕는 것이 좋다. 참된 친구는 서로를 돕는 존재이므로 서로 돕고 격려하고 인도해 주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그만두는 것이 옳다. 너무 자주 충고를 하면 상대방을 짜증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로 함께 수행하면서 부족한 점을 서로 채워주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모든 면에서 다 같을 수는 없다. 서로 다른 방법으로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때문이다. 친구에게 강요하지 말고 서로 말이 아닌 마음으로 소통하며 대화해야 한다. 일곱 번째는 만약에 내가 잘못된 행동으로 나간다면 쓴소리를 해줄 수 있는 친구가 좋은 친구입니다. 내가 만약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아첨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들은 나라는 사람보다 내가 가진 것들을 더 중요시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신이 잘못된 길을 가던 말던 자기에게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보다는 그저 아직 이 사람에게 얻을 것들이 있으니 비위를 맞춰주자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쓴소리를 해주는 친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덟 번째는 친구란 서로를 위해 뒷받침을 해주는 존재이며 고난이 올 때 서로에게 힘이 되어줘야 한다. 서로를 의지하면서 서로에게 격려를 주며 가능한 것을 이루어가며 나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과 함께 세상을 나아가는 것이다. 저는 여기서 진정한 친구란 나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이며 진심으로 대하는 마음이 느껴지는지가 진정한 친구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나를 대해주는 사람,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은 정말 나라는 사람을 애정해서 그런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나라는 사람 자체보다는 내가 가진 것들,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내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약속을 지키고 당신을 신뢰합니다. 이런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을 찾아서 관계를 쌓으세요.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세요. 당신의 느낌과 감정을 무시하지 마세요. 자신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세요. 아홉 번째는 불균형한 관계를 확인하세요. 한쪽에서만 노력하고 희생하는 관계는 지양하세요. 관계는 상호적인 지원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경청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는데 효과가 좋습니다. 델 카네기에게 이런 일화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나는 잠자코 듣기만 하면서 상대방에게 말을 많이 하도록 했을 뿐인데도 그는 나를 말재주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주의력을 집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어떠한 찬사도 이만한 효과는 없다. 아무것도 안 하고 들어주는데 이렇게 효과가 좋은 것은 또 없을 것입니다. 그냥 얘기를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에 대한 관심을 표현해주는 수단이 됩니다. 이것을 반대로 해석하면 내 얘기를 잘 들어주지 않고 자꾸 내 말을 끊으면서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들은 나에게는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무언가 말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에게 관심을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를 토대로 앞으로 배신할 사람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열 번째는 상대방이 변하고 성장해서 더 이상 나와 같은 사람은 만나고 싶어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자주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 행동을 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무조건 나를 떠나는 사람들을 비난하기 전에 내 행동에 문제가 있진 않았는지 돌아보는 것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떠나버린 상대를 굳이 붙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떠난 상대를 이해하고 내가 더 성장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가장 좋은 방향입니다. 11번째는 사소한 것에도 주의를 기울이세요. 때로는 사소한 행동과 언어 선택도 진정한 성향을 보여줍니다. 사람의 생각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보통 확 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점점 변화하려는 마음이 내재되어 있다가 어느 날 문득 깨닫는 것이죠. 사람의 성격은 잘 변하지 않을지언정 생각이 변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입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대하다가 어느 날 문득 당신이라는 사람과 멀어져야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들은 서서히 변한 것인데 그것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뭐야? 이 사람 갑자기 변했네 하고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기대를 가지세요. 너무 높은 기대를 갖지 말고 사람들에게 합리적인 기대를 부여하세요. 12번째는 진정한 친구란 나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과 함께하며 내가 진짜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존재이다. 좋은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이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한다. 친구 사이에서는 서로 간곡하게 선을 권하고 형제 사이에서는 항상 화목해야 한다. 진심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노력하며 서로 이해하고 즐겁게 지내면서 서로의 성장을 돕는 것이 중요하다. 친구의 장점만을 보고 무조건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점도 지적하며 성실한 조언을 해줘야 한다. 너무 착하게만 살면 안 됩니다. 뭔가 불편한 느낌이 있다면 똑같이 되갚아주거나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인상을 심어주면 뒤통수를 맞을 일은 줄어듭니다. 하지만 철면피해 악한 인간들을 이기는 것은 힘듭니다. 이긴다 하더라도 내 체력을 많이 갉아먹습니다. 빨리 벗어나는 것이 어쩌면 가장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이 느껴지는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보통 확 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점점 변화하려는 마음이 내재되어 있다가 어느 날 문득 깨닫는 것이지요. 사람의 성격은 잘 변하지 않을지언정 생각이 변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입니다. 뭐든 단편적으로만 생각하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더 강화된 직감과 현명한 판단을 갖고 신뢰할 만한 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보호의 도구를 통해 당신은 미래의 모든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안심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신뢰의 비밀을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판단력과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유용한 팁과 독특한 이야기를 기대하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함께 계속해서 성장하고 배우며 공감과 구독은 이어 정의 일부입니다. 감사합니다. 심리탐정이었습니다. 뒤통수를 치는 사람과 진정한 친구를 구별하는 것은 중요한 기술입니다. 뒤통수를 치는 사람과 진정한 친구를 구별하는 것은 생존 기술과도 같습니다. 그것은 마치 생존 게임의 첫 번째 레벨처럼 당신의 미래와 행복을 위협하는 위험한 상황에서 살아남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할지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 게임에서 당신의 주위에는 가장 충실한 동료와 당신을 배신키려는 적들이 함께 둥지를 틀고 있습니다. 그들을 판별하는 것은 종종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뒤통수를 치는 자와 진정한 친구를 구별하는 능력은 당신을 더 나은 길로 안내할 것입니다. 뒤통수를 치는 사람과 진정한 친구를 구별하기 위한 14가지 핵심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당신이 더 나은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첫째는 나의 사생활을 너무 많이 말하지 마세요. 10년을 넘게 친하게 지냈던 사람과도 정말 사소한 문제로 사이가 틀어지거나 배신을 당하는 경우도 아주 흔합니다. 특히나 내 모든 비밀들과 사생활들을 다 털어놓은 상대가 배신을 한다면 그 비밀들이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믿고 의지하는 사이라도 내 사생활을 전부 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둘째는 누군가가 과거에 당신을 배신했다면 그들이 미래에도 같은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보다는 내가 가진 것들을 보고 다가오는 사람은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나와 가까이 지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사람들은 내가 힘들어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든 나를 이용해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내가 가진 것들이 그들에게 필요하지 않게 되거나 내가 가지고 있던 돈이나 능력들이 사라지면 언제든 나를 떠날 사람들입니다. 이렇듯 나를 이용만 하려는 사람은 서서히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셋째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는 사람을 가까이 두세요. 오지랖이 많은 사람을 가까이 두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은 인생을 사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게 된다.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개 타인에 대해 공감력이 좋습니다. 만약 내가 어떤 모임에 참석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거기에서 적응을 못하고 쭈뼛쭈뼛하고 있는데 누군가 다가와 불편하진 않으세요? 라고 말을 걸어준다면 자연히 그 사람에게 호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이득이 될 사람 같지 않으면 굳이 말을 걸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렇듯 타인에 공감하고 관심을 가져준다는 것은 내가 가진 것보다 나라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곁에 두기에 괜찮은 사람입니다. 넷째는 진짜 관심을 가지는 사람과 관심을 가지는 척하는 사람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친절하게 다가왔지만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에 손해를 안 보려 하는 사람들은 배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그마한 이익이나 선회에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사람이 나 때문에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면 바로 태도가 돌변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신에게 관심 있는 척 당신을 이용하려고 접근했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입니다. 시간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공감력이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남에 대한 배려심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평소에도 기다려 본 적 없고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다 한번 늦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습관적으로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경우에 그냥 넘어가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는 너무 많이 친구에게 지적하는 사람을 피해야 합니다. 친구에게 자주 충고를 하지 않고 그들이 스스로 배우도록 돕는 것이 좋다. 참된 친구는 서로를 돕는 존재이므로 서로 돕고 격려하고 인도해 주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그만두는 것이 옳다. 너무 자주 충고를 하면 상대방을 짜증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로 함께 수행하면서 부족한 점을 서로 채워주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모든 면에서 다 같을 수는 없다. 서로 다른 방법으로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때문이다. 친구에게 강요하지 말고 서로 말이 아닌 마음으로 소통하며 대화해야 한다. 일곱 번째는 만약에 내가 잘못된 행동으로 나간다면 쓴소리를 해줄 수 있는 친구가 좋은 친구입니다. 내가 만약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아첨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들은 나라는 사람보다 내가 가진 것들을 더 중요시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신이 잘못된 길을 가던 말던 자기에게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보다는 그저 아직 이 사람에게 얻을 것들이 있으니 비위를 맞춰주자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쓴소리를 해주는 친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덟 번째는 친구란 서로를 위해 뒷받침을 해주는 존재이며 고난이 올 때 서로에게 힘이 되어줘야 한다. 서로를 의지하면서 서로에게 격려를 주며 가능한 것을 이루어가며 나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과 함께 세상을 나아가는 것이다. 저는 여기서 진정한 친구란 나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이며 진심으로 대하는 마음이 느껴지는지가 진정한 친구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나를 대해주는 사람,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은 정말 나라는 사람을 애정해서 그런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나라는 사람 자체보다는 내가 가진 것들,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내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약속을 지키고 당신을 신뢰합니다. 이런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을 찾아서 관계를 쌓으세요.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세요. 당신의 느낌과 감정을 무시하지 마세요. 자신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세요. 아홉 번째는 불균형한 관계를 확인하세요. 한쪽에서만 노력하고 희생하는 관계는 지양하세요. 관계는 상호적인 지원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경청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는데 효과가 좋습니다. 델 카네기에게 이런 일화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나는 잠자코 듣기만 하면서 상대방에게 말을 많이 하도록 했을 뿐인데도 그는 나를 말재주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주의력을 집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어떠한 찬사도 이만한 효과는 없다. 아무것도 안 하고 들어주는데 이렇게 효과가 좋은 것은 또 없을 것입니다. 그냥 얘기를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에 대한 관심을 표현해주는 수단이 됩니다. 이것을 반대로 해석하면 내 얘기를 잘 들어주지 않고 자꾸 내 말을 끊으면서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들은 나에게는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무언가 말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에게 관심을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를 토대로 앞으로 배신할 사람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열 번째는 상대방이 변하고 성장해서 더 이상 나와 같은 사람은 만나고 싶어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자주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 행동을 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무조건 나를 떠나는 사람들을 비난하기 전에 내 행동에 문제가 있진 않았는지 돌아보는 것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떠나버린 상대를 굳이 붙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떠난 상대를 이해하고 내가 더 성장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가장 좋은 방향입니다. 11번째는 사소한 것에도 주의를 기울이세요. 때로는 사소한 행동과 언어 선택도 진정한 성향을 보여줍니다. 사람의 생각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보통 확 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점점 변화하려는 마음이 내재되어 있다가 어느 날 문득 깨닫는 것이죠. 사람의 성격은 잘 변하지 않을지언정 생각이 변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입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대하다가 어느 날 문득 당신이라는 사람과 멀어져야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들은 서서히 변한 것인데 그것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뭐야? 이 사람 갑자기 변했네 하고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기대를 가지세요. 너무 높은 기대를 갖지 말고 사람들에게 합리적인 기대를 부여하세요. 12번째는 진정한 친구란 나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과 함께하며 내가 진짜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존재이다. 좋은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이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한다. 친구 사이에서는 서로 간곡하게 선을 권하고 형제 사이에서는 항상 화목해야 한다. 진심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노력하며 서로 이해하고 즐겁게 지내면서 서로의 성장을 돕는 것이 중요하다. 친구의 장점만을 보고 무조건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점도 지적하며 성실한 조언을 해줘야 한다. 너무 착하게만 살면 안 됩니다. 뭔가 불편한 느낌이 있다면 똑같이 되갚아주거나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인상을 심어주면 뒤통수를 맞을 일은 줄어듭니다. 하지만 철면피해 악한 인간들을 이기는 것은 힘듭니다. 이긴다 하더라도 내 체력을 많이 갉아먹습니다. 빨리 벗어나는 것이 어쩌면 가장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이 느껴지는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보통 확 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점점 변화하려는 마음이 내재되어 있다가 어느 날 문득 깨닫는 것이지요. 사람의 성격은 잘 변하지 않을지언정 생각이 변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입니다. 모든 단편적으로만 생각하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더 강화된 직감과 현명한 판단을 갖고 신뢰할 만한 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보호의 도구를 통해 당신은 미래의 모든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안심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신뢰의 비밀을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판단력과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유용한 팁과 독특한 이야기를 기대하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함께 계속해서 성장하고 배우며 공감과 구독은 이어 정의 일부입니다. 감사합니다. 심리탐정이었습니다. 뒤통수를 치는 사람과 진정한 친구를 구별하는 것은 생존 기술과도 같습니다. 그것은 마치 생존 게임의 첫 번째 레벨처럼 당신의 미래와 행복을 위협하는 위험한 상황에서 살아남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할지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 게임에서 당신의 주위에는 가장 충실한 동료와 당신을 배신키려는 적들이 함께 둥지를 틀고 있습니다. 그들을 판별하는 것은 종종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뒤통수를 치는 자와 진정한 친구를 구별하는 능력은 당신을 더 나은 길로 안내할 것입니다. 뒤통수를 치는 사람과 진정한 친구를 구별하기 위한 14가지 핵심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당신이 더 나은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첫째는 나의 사생활을 너무 많이 말하지 마세요. 10년을 넘게 친하게 지냈던 사람과도 정말 사소한 문제로 사이가 틀어지거나 배신을 당하는 경우도 아주 흔합니다. 특히나 내 모든 비밀들과 사생활들을 다 털어놓은 상대가 배신을 한다면 그 비밀들이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믿고 의지하는 사이라도 내 사생활을 전부 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둘째는 누군가가 과거에 당신을 배신했다면 그들이 미래에도 같은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보다는 내가 가진 것들을 보고 다가오는 사람은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나와 가까이 지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사람들은 내가 힘들어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든 나를 이용해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내가 가진 것들이 그들에게 필요하지 않게 되거나 내가 가지고 있던 돈이나 능력들이 사라지면 언제든 나를 떠날 사람들입니다. 이렇듯 나를 이용만 하려는 사람은 서서히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셋째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는 사람을 가까이 두세요. 오지랖이 많은 사람을 가까이 두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은 인생을 사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게 된다.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개 타인에 대해 공감력이 좋습니다. 만약 내가 어떤 모임에 참석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거기에서 적응을 못하고 쭈뼛쭈뼛하고 있는데 누군가 다가와 불편하진 않으세요? 라고 말을 걸어준다면 자연히 그 사람에게 호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이득이 될 사람 같지 않으면 굳이 말을 걸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렇듯 타인에 공감하고 관심을 가져준다는 것은 내가 가진 것보다 나라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곁에 두기에 괜찮은 사람입니다. 넷째는 진짜 관심을 가지는 사람과 관심을 가지는 척하는 사람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친절하게 다가왔지만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에 손해를 안 보려 하는 사람들은 배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그마한 이익이나 선해에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나 때문에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면 바로 태도가 돌변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신에게 관심 있는 척 당신을 이용하려고 접근했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입니다. 시간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공감력이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남에 대한 배려심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평소에도 기다려 본 적 없고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다 한번 늦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습관적으로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경우에 그냥 넘어가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는 너무 많이 친구에게 지적하는 사람을 피해야 합니다. 친구에게 자주 충고를 하지 않고 그들이 스스로 배우도록 돕는 것이 좋다. 참된 친구는 서로를 돕는 존재이므로 서로 돕고 격려하고 인도해 주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그만두는 것이 옳다. 너무 자주 충고를 하면 상대방을 짜증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로 함께 수행하면서 부족한 점을 서로 채워주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모든 면에서 다 같을 수는 없다. 서로 다른 방법으로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때문이다. 친구에게 강요하지 말고 서로 말이 아닌 마음으로 소통하며 대화해야 한다. 일곱 번째는 만약에 내가 잘못된 행동으로 나간다면 쓴소리를 해줄 수 있는 친구가 좋은 친구입니다. 내가 만약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아첨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들은 나라는 사람보다 내가 가진 것들을 더 중요시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신이 잘못된 길을 가던 말던 자기에게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보다는 그저 아직 이 사람에게 얻을 것들이 있으니 비위를 맞춰주자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쓴소리를 해주는 친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덟 번째는 친구란 서로를 위해 뒷받침을 해주는 존재이며 고난이 올 때 서로에게 힘이 되어줘야 한다. 서로를 의지하면서 서로에게 격려를 주며 가능한 것을 이루어가며 나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과 함께 세상을 나아가는 것이다. 저는 여기서 진정한 친구란 나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이며 진심으로 대하는 마음이 느껴지는지가 진정한 친구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나를 대해주는 사람,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은 정말 나라는 사람을 애정해서 그런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나라는 사람 자체보다는 내가 가진 것들,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내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약속을 지키고 당신을 신뢰합니다. 이런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을 찾아서 관계를 쌓으세요.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세요. 당신의 느낌과 감정을 무시하지 마세요. 자신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세요. 아홉 번째는 불균형한 관계를 확인하세요. 한쪽에서만 노력하고 희생하는 관계는 지양하세요. 관계는 상호적인 지원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경청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는데 효과가 좋습니다. 델 카네기에게 이런 일화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나는 잠자코 듣기만 하면서 상대방에게 말을 많이 하도록 했을 뿐인데도 그는 나를 말재주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주의력을 집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어떠한 찬사도 이만한 효과는 없다. 아무것도 안 하고 들어주는데 이렇게 효과가 좋은 것은 또 없을 것입니다. 그냥 얘기를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에 대한 관심을 표현해주는 수단이 됩니다. 이것을 반대로 해석하면 내 얘기를 잘 들어주지 않고 자꾸 내 말을 끊으면서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들은 나에게는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무언가 말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에게 관심을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를 토대로 앞으로 배신할 사람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10번째는 상대방이 변하고 성장해서 더 이상 나와 같은 사람은 만나고 싶어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자주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 행동을 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무조건 나를 떠나는 사람들을 비난하기 전에 내 행동에 문제가 있진 않았는지 돌아보는 것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떠나버린 상대를 굳이 붙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떠난 상대를 이해하고 내가 더 성장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가장 좋은 방향입니다. 11번째는 사소한 것에도 주의를 기울이세요. 때로는 사소한 행동과 언어 선택도 진정한 성향을 보여줍니다. 사람의 생각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보통 확 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점점 변화하려는 마음이 내재되어 있다가 어느 날 문득 깨닫는 것이죠. 사람의 성격은 잘 변하지 않을지언정 생각이 변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입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대하다가 어느 날 문득 당신이라는 사람과 멀어져야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들은 서서히 변한 것인데 그것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뭐야? 이 사람 갑자기 변했네 하고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기대를 가지세요. 너무 높은 기대를 갖지 말고 사람들에게 합리적인 기대를 부여하세요. 12번째는 진정한 친구란 나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과 함께하며 내가 진짜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존재이다. 좋은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이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한다. 친구 사이에서는 서로 간곡하게 선을 권하고 형제 사이에서는 항상 화목해야 한다. 진심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노력하며 서로 이해하고 즐겁게 지내면서 서로의 성장을 돕는 것이 중요하다. 친구의 장점만을 보고 무조건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점도 지적하며 성실한 조언을 해줘야 한다. 너무 착하게만 살면 안 됩니다. 뭔가 불편한 느낌이 있다면 똑같이 되갚아주거나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인상을 심어주면 뒤통수를 맞을 일은 줄어듭니다. 하지만 철면피해 악한 인간들을 이기는 것은 힘듭니다. 이긴다 하더라도 내 체력을 많이 갉아먹습니다. 빨리 벗어나는 것이 어쩌면 가장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이 느껴지는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보통 확 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점점 변화하려는 마음이 내재되어 있다가 어느 날 문득 깨닫는 것이지요. 사람의 성격은 잘 변하지 않을지언정 생각이 변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입니다. 뭐든 단편적으로만 생각하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더 강화된 직감과 현명한 판단을 갖고 신뢰할 만한 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보호의 도구를 통해 당신은 미래의 모든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안심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신뢰의 비밀을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판단력과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유용한 팁과 독특한 이야기를 기대하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함께 계속해서 성장하고 배우며 공감과 구독은 이어 정의 일부입니다. 감사합니다. 심리탐정이었습니다.